감정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취약성을 건드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이게 가장 깊고 넓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연애라는 거예요. 연애 코칭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된 이유가 연애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연애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도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 연애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감정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취약성을 건드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이게 가장 깊고 넓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연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연애를 통해서 진정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좀 더 돌보는 그런 시간은 연애로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연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게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대, 30대에 들었던 질문하고 초등학생에게 들었던 질문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고백해야 하나요? 연애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적인 질문이 지금 연애 전, 중, 후로 딱 나눌 수 있고, 연애 전에서 이제 나오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고백했을 때 안 차이는 방법은 뭔가요? 좋은 남친이란 어떤 남친인가요? 사랑을 하면서 이별을 동시에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으로 중복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랑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도 즐겁지 않죠. 사랑이 이렇게 그 설렘과 그리고 두근거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듯이 이별에 대한 어떤 그 힘듦이나 두려움도 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기대나 설렘은 받아들이고 싶고, 그 이별에 대한 두려움은 피하고 싶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기 자신이 그걸 목도하면 돼요. 아, 내가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되는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별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왜곡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헤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만 갖는 것도 사실은 좀 왜곡된 거지만, 사랑에 대한 건 판타지만 갖는 것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긍정적인 어떤 그 생각만으로 너무 왜곡되게 이 사람의 장점만 바라보다가 괴로움의 연장이 되는 것처럼,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만을 쫓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다른 게 다 하나도 경험되지 않고 다른 게 다 소외돼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목표만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정말 그 욕망의 끝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하겠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내 사랑이야,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이 소유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소유한다고 한들 굉장한 착각이고, 그리고 그 소유가 얼마나 나에게 집착이나 폭력으로 나중에 다가오는지를 다 경험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변치 않은 사랑을 해야겠다? 정말 이 왜곡된 시선만큼은 거두기를. 대학생들이 저랑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자유주제였어요. 주제를 마음대로 정해봐라,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한 팀에서 모태솔로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는 주제를 낸 거예요. 헤어지고 싶을 때 되새겨 봐야 할 질문이라고 결과물로 낸 거예요. 이 질문이 10가지인데, 헤어지고 싶을 때 되새겨 봐야 될 질문 1번, 왜 헤어지려고 하는가? 잠자리 후 생각이 바뀐 건 아닌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애를 소모성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미안해서 헤어짐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번, 헤어져야 될 이유가 계속 반복되는가?
헤어질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알고 보니 상대방이 빈털터린 어떤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너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본주의하고 결탁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사랑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 버리니까 사랑을 위해서 대부분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외모를 가꾸는 거. 그 남의 시선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커플들의 특성이 커플이 딱 되는 순간 아우팅을 하잖아요. 우리 커플이야. 그러면서 커플티를 사입고 그 커플링을 하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이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사랑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둘 다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커플을 어떻게 바라볼까? 온통 남의 시선에 갇혀가지고 자기 사랑을 이게 그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을 즐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랑을 위해서 가꾸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허하고 외롭죠. 사랑을 해도. 어떻게 이별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사실은 그 헤어짐에도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헤어질 때 배려할 수 있는 힘은 진짜 사랑을 제대로 했을 때 그 헤어짐의 배려도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헤어질 때도 내가 이 헤어짐을, 나의 사랑을 이 정도로 내가 배려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나를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하는 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냐면 제가 나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돼서 서로의 삶을 더 창조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그리고 늘 상대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는 뭐 해줬다는데 그러면서 너의 사랑의 크기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니까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내 존재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고백조차도 못한다 라는 게 가장 요즘 슬픈 현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 연애에 대해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고 싶지 않냐고 했을 때 고백했을 때 차일까봐 라는 거죠. 상처받을 준비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이제 나는 상처받는 존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가 받는 존재가 돼서 더 이상 이 상처받는 자의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애들이 요즘 말하는 그 모태솔로 이런 귀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게 질병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관리해야 될 대상이 돼가지고 독립성을 이렇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독립성하고 이 고독감이나 외로움하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 연애라는 이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관계를 지어가 볼까, 이런 게 참 많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연애에 대한 어떤 그 욕구도,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긍정성과 내가 이 삶에 대한 어떤 충만함이 있어야 사실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나의 빈 곳을 채워줘. 내가 부가 부족하니까 너가 채워줘. 내가 이 스펙이 부족하니까 너가 채워줘 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지금 너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좋은 남친인지 알까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나인 줄 알까요? 그게 같은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나인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상대를 통해서. 절대 혼자서는 알 수가 없어. 그 우리가 어떤 것이 창조되려면요, 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요소만으로도 우리는 창조가 가능하죠. 사랑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그런 스토리가 기억되지 않아요, 잘. 그리고 에이 뭐 그만하지 뭐, 힘들다, 재미없다, 이렇게. 근데 사랑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유욕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게 좀 전환되는 거, 누군가를 내 마음에 이렇게 품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궁금하다는 거죠. 궁금하다는 거. 그리고 그 상대가 궁금하려면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면 사실은 그건 어렵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여야 돼 라고 규정 지어도 사실은 궁금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 지어놔 버리면 늘 요구만 하죠, 상대에게. 왜 내가 요구하는 건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자꾸 이제 그렇게 질색하고 컴플레인하는 것만 많아지지 이 상대에게 궁금해지진 않죠. 궁금해하는 거? 이게 출발인 것 같아요. 궁금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생기면 당연히 궁금하죠. 그 사람의 일상부터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삶 전체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할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할 때도 상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소개팅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소개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패하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고 오냐면 질문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은 질문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만 하고 그 사람의 대답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의 목적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나의 그 스토리와 이 사람의 스토리가 연결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저는 뭐 멜로 좋아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고 멜로를 좋아하시군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멜로 영화가 뭐가 있는지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러면 이제 이게 호감을 확 또 표현한 거잖아요. 멜로 좋아하시구나. 난 멜로 별론데 나는 그 코믹 좋아하는데 코믹.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나랑 안 맞네.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내 스토리를 연결해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조금 이렇게 어두어둑해질 때 산책하면 좀 풀어져요. 그럼 나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뭐 이런 거. 그럼 우리 다음에 이번 주말에 어둑어둑해질 때 우리 한강 이렇게 같이 한번 걸으면서 어디 산책로가 좋은지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 주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했을 때 여성분들이 거절은 어려워요. 아니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코칭 질문으로 마음 열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코칭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 그 코칭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소개팅 할 때 이렇게 질문하라고 제가 좀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기도. 왜냐면 그 질문이 일상적인 대화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거든요. 질문이 올해 꼭 이것만큼은 이렇게 내가 좀 마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거랄지. 그리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철학,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너무나 얕은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해놓고 그 사람의 대답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시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질문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버려요. 질문의 그 스킬로 충분히 연애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듭니다.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느냐라는 거니까. 연애도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잘 돌보는 자만이 연애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그 상대를 또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돌봄을 행하기도 하고, 무작정 나에게 와, 당신이 나에게 모든 걸 해줘, 이런 태도로는 굉장히 어렵죠. 궁금증을 어떤 연애의 출발, 그리고 연애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